다음은 세 번째 토론자입니다. 차재권 부경대학교 정치위원과 교수님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 세 번째 토론을 맡게 된 부경대학교 차재권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런 정당 모임에 본 적이 없어서 경험도 간 적이 없어서 조금 저한테 생경한 부분이라서 조금 긴장되기도 하고 그런데 아무튼 저는 그냥 그 국외자로서 그냥 바깥에서 지켜보는 사람으로서 그냥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솔직히 안 교수님들 존경해 오는데 역시 존경하는 만큼 대단히 어렵다. 오랜만에 하고 말씀도 듣고 그러면서 대단히 어렵다.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대중적으로 소화될까 하는 좀 걱정이 좀 되기는 했습니다만 아무튼 되게 인상 깊게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단문에서부터 파고 들어가야 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조금 고민이 있다. 좀 문제를 좀 쉽게 생각하자. 세상은 지금 4차 산업혁명에 알고리즘 민주주의가 날아다니고 있고 혜택학기 민주주의가 날아다니고 있는 세상인데 우리는 여전히 부르주아지를 논해야 되고 대학남론을 이야기해야 되고 하는 1920년대 30년대 하고 나서 거기로 돌아가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만드는 좀 부분들이 좀 있어서 좀 현실에 조금 더 침착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조금 좀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공공성이 물론 공공성을 되게 강조하셨고 공공성은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모토다. 그리고 민주당의 정체성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또 토론 나오신 선생님들이 대체적으로 공유하는 게 우리들의 적인 에너미들은 공공의 적이다 라고 규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아니다. 그들 또한 대단히 공공적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버티고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 공공성이라는 게 과연 있기는 한 건가에 대한 원칙적인 부분부터 고민을 좀 해야 된다. 우리 사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공공성이라고 하는 건 그저 사적 욕망의 체계 그게 얼마만큼 공리적인 관점에서 얼마만큼 큰가 이게 크기의 문제와 좀 관련된 부분이 아닌가. 그런데 자꾸 우리는 그 공공성은 마치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부터 시작했던 민주주의의 오랜 전형에서부터 뭔가 이상형으로 존재하는 뭔가 그런 걸로 자꾸 생각하면 접근하는데 처음 단추부터 잘못 끼우는 역할이 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철저하게 자본주의적인 세계고 그건 사적 욕망이 꿈틀대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 세계 속에서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크기의 문제다. 그 크기의 문제에 우리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어떻게 만족시켜주는 정당으로서 존재할 건가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저는 공공성에 대한 고민이 조금 출발될 필요가 있다. 그것에 대한 고민이 조금 저는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야 저는 어떤 전투에서든 이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왜냐하면 정치라는 건 결국 숫자의 문제다. 결국 투표의 숫자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인들 보면 항상 정치하는 몇 분들한테 제가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여기 있는데 그분들 보고 책 읽지 말라고 했어요. 저한테 정치학자로서 마지막 헤어질 때 정치학자로서 제가 읽어야 될 책 한 권 항상 요구를 하세요. 읽지 마세요. 너무 많이 읽으셔서 문제예요. 그건 제가 존경하는 김윤주 장관님도 그렇고 김영 전원님도 그렇고 너무 많이 읽었으면 문제예요. 머리를 비워라. 그 머릿속에다가 사적 욕망으로 꿈틀대는 대중의 생각을 채워라. 그래야 정치가 풀리지 않겠냐 이런 이제 말씀을 좀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좀 고민을 저는 조금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거는 순전히 자본주의를 해석하고 이 사회를 해석하는 제 개인적인 사적 견해라는 것을 전제를 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래야 문제를 조금 더 쉽게 풀어나갈 수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들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 안 교수님이 말씀하신 게 이제 대항담론 저는 그게 대항담론의 실체가 뭐냐 분명히 실체는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 실체가 지금 존재하는가에 대한 건 대단히 의문스럽다. 그리고 그 대항담론은 민주당이 걷고 있는 길에 대한 안티테제일 건데 그 안티테제가 요구하는 바가 명확한가? 저는 지금도 여전히 정리되고 있지 않다. 대단히 정리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무엇이 정확하게 요구되어야 될 건가에 대한 정리부터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정리는 기존의 질서에서부터 오지 않는 거죠. 그건 질서의 파괴로부터 와야 되는 건데 그
그 질서의 파괴의 주체가 누가 될 건가? 결국 개별 권리당원, 평당원, S부터 시작하고 그 권리당원과 평당원이 일반 시민과 결합되어 있을 때 그 속에서부터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걸 좀 찾아내는, 듣고도 싶고. 근데 우리 안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대한당론의 실체가 뭐냐, 이거에 대한 좀 궁금증도 있기도 하고,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들 충분히 짐작하더라도 아직은 충분히 성숙되어 있지 않아서 뭘 요구해야 될지, 그래서 민주당의 부족한 부분을 어떤 걸 채워야 될지에 대한 명확한 그림이 나와 있지 않지 않느냐. 저는 그래서 권리당원들이 내 힘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당을 좀 더 본때 있는 정당, 이기는 정당으로 만들기 위해서 뭘 채워야 할 건가에 대한 고민들을 조금만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조금 하게 돼서 안 교수님한테 조금 대한당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를 조금 묻고 싶은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는 권리당원들한테 이제 밑에서부터 꿈틀대는, 저는 그걸 대단히 요구했습니다. 저는 서울시 부정정 체제가 됐을 때 그런 것들이 좀 가능할 거다. 그래서 부산으로부터 뭔가 만들어지는 아래로부터의 에너지가 위로 가고, 그런 것들이 위로부터 개혁의 의지와 결합해가지고 민주당이 거대한 어떤 개혁의 틀 안에 들어가 있을 거다. 이런 생각들을 좀 꽤 많이 했습니다. 솔직히 지금은 좀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저는 뭐 최고위원으로서의 선수부정장은 빛나고 있지만, 저는 부산시당 위원장으로서의 선수부정장은 그런 위원장은 보이지 않는다. 부산시당은 어디에도 없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 저도 방송할 때마다 들으시라고 일부러 말씀을 꺼내놓기는 합니다만, 저는 권리당원들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과연 현실적인 힘이 될 수 있는 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 부산시당의 권리당원 몇 명이나 되겠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이 되게 전투적으로 뭉치고 결합되고 하면 강력한 시너지 효과에 의한 파워가 만들어질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숫자 노름이기 때문에 그 충분한 숫자를 어디에서 확보하는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틀박한 토양, 이미 사적 욕망의 체계 안에서 국민의힘에 사로잡혀 있고 포획되어 있는 이 다수의 유권자들을 권리당원과 어떻게 결합시켜낼 건가, 이게 되게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라는 거죠. 그런 고민들을 해결하려면 저는 제가 볼 때는 이탈리아의 오성운동이나 아니면은 스페인의 포데모스가 했던 고민이다. 그죠? 근데 5,000원 안 내고 10,000원 안 내도 온라인에 그냥 가볍게 터치해도 당원이 될 수 있게 만들어줄 건가. 그래서 민주당이 갖고 있는 역사성을 훼손하더라도 그렇게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도 저는 좀 권리당원 협의회에서 조금 폭넓게 할 필요가 있다. 어떤 면에서는 권리당원의 권리가 좀 제약될 수도 있고 제한될 수도 있고 민주당이 좀 더 터져 보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그런 고민들, 그 외연 확대, 그리고 시민과의 결합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민주당은 부산에서는 적어도 저는 승계 가능성은 없다. 그렇게 좀 단언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저는 그냥 그렇게 단언을 제가 뭐 되게 좀 직설적이기 때문에 말씀을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를 조금 정리를 많이 조금 하긴 했는데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그다음 또 한 가지 문제는 권리당원들은 정말 그럼 스마트한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해야 됩니다. 스마트하다는 얘기는 지역위원장을 상대로,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중앙당 조직을 상대로 싸울 수 있는 이데올로기로 무장이 돼야 돼요. 근데 충분히 무장될 만큼 충분히 교육받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교육이 좀 먼저일 필요가 있다. 특히 당원 조직이 좀 확대될 때 그 당원 조직 확대를 교육을 통해서 조금 해내는 작업들,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하다. 근데 스웨덴이나 덴마크나 이런데 되게 그 북부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는 모든 사실 당원들은 들어오자마자 한 3-4번 정도의 기본적인 교육 프로그램 같은 걸 다 평생을 거쳐서 왔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도 조금은 권리당원 차원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거꾸로 요구하는 그런 것들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싸우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돈입니다. 어디서 돈이 나서 어떻게 할 건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도 좀 상당히 있어야 된다. 영원히 자원봉사에 의존해서 가출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 돈을 어떻게
확보하고 어떻게 끄집어낼 건가. 그것들을 좀 더 제도화된 형태로 어떻게 지역 당으로부터 중앙당으로부터 받아낼 건가에 대한 고민도 함께 좀 결합된다면 저는 좀 더 저변을 확대해 나가고 그다음에 이데올로기로 무장한 그런 민주당의 정당원, 권리당원 협의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으로 제 말씀을